이제 만들어 볼 작품은 아가일 무늬 숄칼라 오픈 베스트입니다. 아가일 무늬뜨기와 자수, 숄칼라 등 재미있는 테크닉이 담겨져 있어요.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우아하면서도 모던하고 아주 캐주얼한 그런 숄칼라 베스트입니다. 여기서는 아가일 무늬 세로배색 무늬뜨기를 익혀봅시다. 그리고 돗바늘로 자수 스티치를 놓는 기법도 활용해 볼게요. 기법이 익숙해지시면 입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색상으로 바꿔보면 또 어떨까요? 도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아가일 무늬가 겹쳐져 있고요. 총 5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왜 5부분이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구역을 이렇게 흰색의 3부분, 그리고 색상이 칠해져 있는 이 부분을 여기와 여기를 각 2부분 해서 그래서 총 5부분입니다. 스티치가 들어가 있는 이런 표기는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요. 총 5뭉치의 실로 세로배색해 나가면서 떠 보겠습니다. 우선 도안에 표기된 대로 39코를 만들어서 2단을 떠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 녹색 실은 앞으로 이 2단뿐만이 아니라 이쪽 부분과 그리고 이 끝에 단에서 계속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제 2단을 뜨고 3단째 이 흰색으로 2코를 떠야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먼저 바늘에 코에다가 넣고 이제 또 새로운 실뭉치, 새로운 실을 가져다가 2코를 떠주겠습니다. 하나, 둘, 그리고 나면 이제 다시 녹색의 실을 사용해야 되네요. 이때 이 뒷면을 보시면 이 실끝 부분과 볼 부분의 가닥이 2가닥이 있죠? 이 2가닥을 실로 감고 떠줄 거예요. 그리고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여섯, 열일곱 코, 17코를 떠 나갈 겁니다.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녹색 실로 17코를 떴고요. 실을 2번째의 하얀 뭉치로 바꿔야 되네요. 역시 준비해 놓은 하얀 뭉치로 한 코만 떠주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뜨개 바탕에는 총 3뭉치의 실이 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색상이 바뀌어서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여섯, 열일곱 코를 또 떠야 되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새로운 녹색의 뭉치를 가지고 걸어주고 떠줄 거예요. 지금 2단에서는 겉뜨기를 하면서 실색상만 바꿔주고 있어요.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이제 두 코를 남겨두고 녹색의 실로 뜬 다음에 마지막 실뭉치. 맞네요. 그죠? 마지막 뭉치입니다. 실을 가지고 와서 걸어주고 떠줍니다. 하나, 둘. 이렇게 3단을 떴습니다. 한번 보기 편하게 3단을 형광펜으로 그어볼까요? 3단이었습니다. 실들은 이렇게 나란히 걸려져 있고요. 뜨개 바탕을 왼쪽으로 돌려줍니다. 다양하게 실들이 이렇게 걸려져 있는 게 보이시나요? 사실 세로배색을 본격적으로 하다 보면 이 정도 실이 걸려 있는 거는 그렇게 많이 걸려져 있는 게 아니에요. 차분하게 실을 보면서 떠나가시면 좋겠네요. 먼저 사단을 보면 색상별로 코스는 동일하게 떠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은 마지막으로 떴던 힐 뭉치의 실로 안뜨기 두 코를 뜨고 이제 실을 바꿔야 되는데 이때 녹색 실로 바꿔야 되죠. 지금까지 떠왔던 그리고 특별히 이번 단에서는 이 실 끝에 가닥, 이 두 가닥을 한꺼번에 이렇게 실을 가지고 와서 보이시나요?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이 실로 뜨는 게 아니라 앞서서 떠왔던 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단에서는 이렇게 실 끝부분까지도 함께 이렇게 아래로부터 위로 걸쳐서 떠줍니다. 걸쳐서 떠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리고 해당하는 코스를 떠갑니다. 쭉 떠갑니다. 재밌지 않나요?
그냥 단순한 물이 뜨기가 아니라 옆에 어떤 색상이 들어오는지, 바뀌는지, 그 변화가 뜰 때마다 다양하게 생기는 그런 무늬뜨기가 바로 이 배색 무늬뜨기입니다. 특히 이 세로 배색이요. 이제 마지막 코를 떴어요. 그리고 딱 한 코지만 흰색 실로 바꿔야 되네요. 이때 역시 떠오던 실과 이번 단에서는 특별히라고 그랬어요. 이 실끝 가닥을 하얀색 실로 걸쳐주고 이렇게 한 코만 떠줍니다. 한 코만 떠줬습니다. 그리고 또 딱 한 코인데 실을 바꿔야 되네요. 근데 이때 헛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녹색 실로 이 두 가닥을 걸쳐주고 떠줍니다. 뭐가 이렇게 복잡해 라고 혹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세로배색, 특히 아주 깊이 있는 세로배색은 바로 이 작업 자체가 즐거움입니다. 색을 한 올 한 올 바꾸어 가면서 뜨고 만들어지는 무늬를 즐기셔야 돼요. 아가일 무늬는 특별히 두 단에 걸쳐서 계속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변화도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떠나갑니다. 쭉 떠나가고 있어요. 사단의 끝을 향해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녹색의 마지막 코를 뜨고 이제 백색의 실로 바꿀 때 이 가닥은 1, 2단을 떠왔기 때문에 실끝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 한 가닥만 이렇게 실을 걸치고 떠줍니다. 이렇게 4단을 떴습니다. 뜨개 바탕을 다시 오른쪽으로 돌려주고 실이 꼬이지 않게 천천히 원상태로 돌이켜주고 예, 4단까지 뜬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제 변화가 있는 5단을 뜰 차례입니다. 볼까요? 이렇게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있어요. 한번 떠볼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흰색 실로 뜨는데 이번에는 한 코가 늘었네요. 녹색 실로 보면은 한 코가 중거가 되겠죠? 하나, 둘, 셋, 그리고 녹색 실로 바꿀 때 어떻게 한다? 그렇습니다. 떠오던 실을 이렇게 봤을 때 녹색 실로 보이시나요? 그렇죠. 걸쳐주고 떠주는 겁니다. 이제 녹색 실도 한 코씩 해서 총 15코를 뜨게 될 거예요. 열셋, 열넷, 열다섯, 15코를 뜨고
아래에 있는 흰 실을 가지고 와서 녹색 실을 끌어안듯이 보이시나요? 아래로부터 위로 걸쳐서 떠줍니다. 세 코입니다. 둘, 셋, 세 코를 떴습니다. 이제 다시 녹색 실로 바꿀 거예요. 이때 지금까지 앞에 단에서 써왔던 실 가닥을 이렇게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죠? 걸쳐주고 뜨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도 녹색 실, 여기도 녹색 실이기 때문에 두 실이 헛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실들이 크로스가 되게 되거나 가로질러 가게 되겠죠. 나중에 확인은 분명히 하겠지만 처음에 잘 보셔가지고 그런 문제가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계속 뜨게 했습니다. 5단째를 이렇게 떠가고 있어요. 보통의 무늬뜨기들은 한동안 이렇게 뜨다 보면은 별로 변화가 없는데 배색 무늬는 잦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헛갈릴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그게 뜨개의 재미, 뜨개의 맛입니다. 계속 변하는 재미죠. 이제 백색 실로 뜰 차례입니다. 실은 놔두고 백색 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걸쳐주고 하나, 둘, 셋. 뜨개 바탕 왼쪽으로 돌려볼게요. 이제 6단을 떠보겠습니다. 겉뜨기와 안뜨기 차이 외에 이 걸쳐주는 것만 잘 해주시면 사실 특별한 변화가 없습니다. 짝수단은. 세 코 뜨고 녹색 실로 바꿔야 될 때 바늘 코에 넣어주고 떠오던 실을 녹색 실로 걸쳐주고 떠줍니다. 재밌죠? 아래로부터 실을 걸쳐주듯이 이렇게 뜨는 이유는 일정하게 또 올라간 다음에 앞면에서 모습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계속 떠 나아갑니다. 이제 익숙해지시면 일반적인 메리아스 뜨기와 속도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게 되실 거예요. 이제 또 흰색으로 바뀌었네요. 앞면에서는 이게 좋습니다.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지금까지 떠왔던 실 놔두고 백색으로 이렇게 걸치고 하나, 둘, 세 코 떠주고 코에다가 먼저 바늘 집어넣는 거 보이시죠? 집어넣고 그 다음 실로 어떻게 걸치고 그렇죠?
해주시면 돼요. 계속 떠나갑니다. 아랫단보다 위에 코가 바뀌더라도 주저 말고 비슷하게라도 실을 가지고 와서 뜨시면 됩니다. 실을 끊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흰색 실 가닥을 가지고 와서 걸쳐주고 하나, 둘, 셋. 이렇게 6단까지 떠봤습니다. 그 다음 단에 계속 이렇게 변화가 있는데요. 별로 어렵지 않겠죠. 변화가 있을 때는 색상의 코를 늘려서 뜨면 되시고요. 다만 한 가지, 실을 서로 걸쳐준다 그거 하나만 지켜주시면 어디든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20단까지 뜨고 20단까지 뜨고 다시 뜬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 형광펜으로 표시되는 이 20단까지 뜬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녹색이 한 코씩 남은 20단입니다. 앞면 보여드릴게요. 아직 뜨는 단계니까 실은 걸려 있고요. 어떠신가요? 이렇게 실이 경계선에서 서로 균일하게 얽혀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21단은 이 기호도와 같이 두 단에 걸쳐서 하얀색 실을 뜨게 됩니다. 이때에는 맨 끝에 사용하는 이 실로 두 단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두 단 이후에 21단, 22단에 백색으로 되어 있죠? 그럴 때에는 이제부터 떠야 될 하얀색 실로 그대로 뜨시면 되고요. 21, 22, 23단 다시 한번 형광펜으로 표현해 볼까요? 23단은 이 아랫부분과 마찬가지로 백색으로 진행되다가 한 코만 녹색. 이럴 때에는 아래에 사용되는 녹색 실을 그대로 갖고 와서 뜨시면 됩니다. 한번 떠보겠습니다. 두 단 백색으로 뜰게요, 먼저. (22) 단째를 떠오고 있습니다. 두 단을 하얀색 실로만, 백색 실로만 떴어요. 뜨개 바탕을 이렇게 다시 오른쪽으로 돌려서
실들을 좀 가지런하게 해놓고선 이제 23단 지금 형광펜으로 도안에 그렸었죠? 이 부분을 뜰 겁니다. 먼저 백색으로 10코만,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이제 실을 녹색으로 한 코만 바꿀 텐데요. 어떻게? 뒤에 돌아보면 여기서 사용됐던 녹색 실이 이렇게 보이시죠? 이 녹색 실을 그냥 끌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떠왔던 실을 한번 이렇게 끌어안으면 걸쳐주면서 아래로부터 한 코. 그리고 이제 실을 또 바꿔줘야겠네요. 떠왔던 실 말고 걸쳐서 또 떠줍니다. 이번에는 17코입니다.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그리고 이제 한 코 역시 마찬가지로 녹색 실로 바늘 먼저 집어넣고 떠오던 실 감싸면서 떠주고 꼭 확인해 주세요. 헷갈릴 수 있습니다. 넷, 떠오던 실을 감싸며 백색 실로 떠줍니다. 방금 전에도 헷갈릴 뻔했습니다. 풀면 됩니다. 그래도 헷갈리지 않도록 꼭 잘 확인하셔서 맞는 배색 색상실을 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떠 나아가고 있어요. 끝코까지 이렇게 뜨개바탕 다시 돌리면 왼쪽으로 이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이렇게 경계선으로 계속 떠 나아갑니다. 앞면을 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코의 위치가 바뀌지 않고요. 안뜨기를 떠 나아가면서 쭉 떠나가면서 코의 색상의 위치는 변동이 없죠. 녹색 이제 코 뜰 차례 실을 이렇게 끌어안고 뜨고 그 다음 코 집어넣으면서 일대 잘 보셔야 돼요. 이 가닥 말고 요 가닥, 요 가닥 걸쳐주고 이렇게 떠줄 겁니다.
이렇게 경계선에 있는 실들을 걸쳐주면서 떠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궁금하신가요? 예, 그건 아이고, 예, 걸쳐주고 떠나갑니다. 예, 예, 24단 이제 다 떴습니다. 뜨개바탕 오른쪽으로 돌려주고, 즉 이 뜨개바탕을 옷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옷은 당연히 이렇게 늘어나게 되잖아요. 경계 부분도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이 경계 부분에 실이 서로 이렇게 걸쳐져 있지 않다면, 당겼을 때 서로에게 힘을 전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구멍이 나게 됩니다. 간단하죠? 예, 아주 간단한 이치이기도 합니다. 경계선도 이렇게 걸쳐주게 되면 분명하게 선을 만들어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이렇게 아래에서 사선을 만들고 세로 배색을 해왔던 것처럼 이제 나머지 부분도 똑같이 세로 배색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두 단은 예, 녹색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끝까지 단을 뜨고 이 실을 걸어서 뜨면 됩니다. 쭉 떠서 마지막 마무리한 모습 보여드릴게요. 아가일 무늬뜨기를 마쳤습니다. 앞면을 보여드릴게요. 잔실까지 정리한 상태라 이 색상이 바뀌는 이 부분들의 잔실을 정리한 경우도 있어서요.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지금 이 손으로 가리키는 이런 부분들은 서로 실이 교차되고 있어요. 보이실 거예요. 예, 실을 걸쳐주면서 교차해 준 것이 바로 이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가지런하게 일정하게 같은 방향으로 실들이 서로 엉켜 있는 것을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이것이 세로배색의 특징입니다. 이제 무늬뜨기를 마치고 돗바늘로 스티치를 해볼 겁니다. 도안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V자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들입니다. 스티치가 들어간 부분이에요. 자수라고 하셔도 됩니다. 이 스티치는 보통 메리아스 자수라고 하는데 돗바늘과 실 가닥으로 하게 됩니다. 자수의 방향과 모양을 보시면서 먼저 그 방향과 그 양을 결정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아가일 무늬하고 같은 형태로 자수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자수를 전체를 다 할 수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실을 많이 가로질러 가야 되는 부분들이 꼭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을 정도만큼의 실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체를 다 하려면 긴 실가닥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자수를 하면서 계속 당겨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도 많이 소비가 될 테니까요. 적절하게 저는 이 스티치에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총 4가닥으로 스티치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스티치 가닥이 많아지면 잔실도 많이 생기겠지만요. 뒤로 많이 가로질러 가는 부분이 없게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각각의 스티치 모양에 따라서 맡길게요. 돗바늘과 원하는 길이만큼의 실을 준비했습니다. 돗바늘에 실을 끼워주고 처음 시작하는 부분, 이 부분인데요. 이런 방향으로 스티치해 나갈 거예요. 첫 번째 들어가는 스티치 방향은 그 위치는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아가일무늬 중심입니다. 9코 위치고 같은 단이네요. 둘, 셋, 넷, 여섯, 여덟, 아홉, 이 코고 3단이 바로 이 코가 스티치 되어야 될 위치입니다. 먼저 돗바늘을 스티치하는 코 안쪽에 가닥이 있는데요. 이 가닥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넣어줍니다. 실을 잔실 정리할 만큼만 남겨두고 그리고 해당하는 코 위에 해당하는 코 위에 코입니다.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에 바늘을 넣어서 코를 가로질러서 빼줍니다. 보이시나요? 이 위치입니다. 그래서 돗바늘을 통과시켜 줄 겁니다. 이때 너무 세게 잡아당기거나 너무 느슨해서 헐거워질 정도로 해당하는 코의 윗부분을 당긴다 할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해주는 게 좋아요. 특히 당기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당기면 다시 또 실을 당겨서 조절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죠. 지금 이 상태, 이렇게 가 있는 상태가 가장 기본 상태입니다. 자수는 세로든 가로든 사선이든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떠한 방향이든지 간에 지금 방금 전에 했던 이 두 동작, 돗바늘로 코 아래에서 통과시켜서 나와서 위에 코의 옆에 수평으로 메리아스 코, 수평으로 통과시켜서 나온 그 상태, 이 상태가 무조건 기본적인 동작입니다. 그 다음 코의 위치는 바로 위에 코네요. 그렇죠? 이 코는 위에 코니까 이거를 세로 자수, 세로 스티치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면 다시 나왔던 코의 방향의 위치에 바늘을 집어넣고 가닥이 있다고 그랬죠?
그 가닥 위쪽으로 다시 빼줍니다. 공통된 동작 다음 첫 번째 동작입니다. 이 상태에서 빼주고 역시 마찬가지로 실을 덮을 정도로만 가 있어요. 너무 바짝 당기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스티치는 어딜까요? 바로 위에 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이 코의 위쪽 코를 수평으로 통과시켜 주시고 바늘을 빼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 스티치 위치를 볼까요? 그 다음 스티치 위치를 보니까 한 코 옆에 위쪽이네요. 그렇죠? 한 코 옆 그 위쪽. 이거를 사선 스티치라고 얘기합니다. 사선 스티치. 그러면 이 기본적인 위치에서부터 어떻게 들어갈까요? 나왔던 코에다가 다시 집어넣고 한 코 옆이 아니라 그 위쪽에 사선으로 위쪽으로 넣어주고 바늘을 당겨줍니다. 위치를 이동한 거죠. 코 역시 조정을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스티치 해야 될 코는 요 코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코의 위쪽 코에다가 그쵸? 위쪽 메리아스 코 옆으로 수평으로 통과시켜 주시고 역시 당겨주세요. 너무 세게 말고요. 그 다음 위치는 어딘가요? 도안을 볼 필요도 없죠. 바로 위쪽 코입니다. 세로 스티치라고 했죠. 똑같습니다. 나왔던 위치에 바로 위 가운데 가닥 걸쳐서 바늘을 빼내고 실을 당겨주신 다음에 스티치가 들어갈 코의 위치에 그쵸? 그 위 코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수평으로 통과시켜 줬습니다. 계속 기본 동작의 반복이죠. 이렇게 코를 만들어 줬고 다시 아래쪽에 넣어주고 그렇죠. 나온 위치에 넣어주고 계속 도안을 보면 예, 사선으로 올라가는 게 보이네요. 계속 반복되는 동작을 하면 돼요. 옆이 아니라 위에 코에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가고 통과시켜 주고 넣어서 다시 옆으로 반복입니다. 다시 가운데 가닥 통과시켜주고 조여주고 위쪽에 수평으로 넣어서 통과시켜주고 다시 넣고 수평으로 통과시켜주고 사선 이동한 다음에 또 역시 떠주고 처음에는 천천히 하다가 속도가 나면 자연스럽게
진도가 나가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로와 사선, 세로와 사선 스티치 방법을 사용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계속 이동하는 이 부분 끝까지 해보고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가일 무늬 4면 중에 한 면, 세로 스티치와 사선 스티치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사선의 직선 형태를 보고 계십니다. 이제 사선의 방향이 바뀌게 되겠죠. 사선의 방향은 바뀌더라도 사용한 스티치 방법은 동일합니다. 세로 스티치와 사선 스티치가 계속 반복돼서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방향이 바뀐 사선 스티치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선의 위치가 방향이 변경되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원하는 위치까지 가고 앞서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비한 실이 이 정도 길이만큼이라고 한다면 다시 실을 새롭게 연결해서 뜨게 되겠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조금 숙련된 분이시라고 한다면 방향을 바꿔서 다시 내려오는 방향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계속 말씀드렸듯이 실이 너무 길다 보면 코에 실을 통과시켜주는 그런 양이 많아서 오히려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게 되니까 잘 판단하셔서 적절한 길이의 실을 가지고 원하는 스티치의 길이만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방향 역시 정할 때에도 어떤 방향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스티치니까 가로로 질러가거나 세로로 길게 질러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뒷면에 앞면에 나오지 않도록 그것도 살짝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선, 사선으로 만들어진 사선의 스티치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예, 이제 스티치 작업까지 마무리한 상태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어요. 색상에 따라서는 남녀노소 모두 편하게 기쁜 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베스트의 무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이 아가일 무늬가 들어가 있는 오픈 베스트 핸드니팅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니팅 완전 정복 감사합니다.